60대 이상 3명 중 1명은 위험. 여름철 이 증상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백세정보연구소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날씨,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위험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온열질환입니다. 오늘은 응급의학 전문의 김정훈 교수님과 함께 온열질환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장마 끝나면 더 더워진다고 하더니 요즘 정말 푹푹 찝니다. 실제로도 위험한 수준인가요? 맞습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장마 이후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 체감 온도는 37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기 쉽고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열질환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생기는 급성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탈진, 둘째 열경련, 셋째 열사병. ROSENS 이머전시 매더 선응급 의학 교과서에 따르면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그리고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혼수,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치료가 늦으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2세 남성 어르신이 계십니다. 전북 지역의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던 중 점심 무렵 더위를 참으며 일을 계속하셨는데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의식이 흐릿하고 체온이 40.3도였고 심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가족분 말씀으로는 물을 거의 드시지 않고 괜찮다며 계속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바로 열사병의 전형적인 진행 경로입니다. 그럼 온열질환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먼저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 심장질환 환자, 영유아 등도 위험군에 포함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온열질환 사망자 34명 중 23명이 60대 이상,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위험할 때는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럼증, 피부가 붉고 건조해지거나 과도하게 땀을 흘림, 구토, 근육 경련, 빠른 맥박,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일 때 어떻게 처치해야 하나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옷을 풀어 통풍되게 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식히거나 부채 선풍기를 사용해 체온을 낮춥니다.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세요. 의식이 없다면 물을 먹이지 말고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요? 다음 5가지 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갈증이 없어도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야외 활동 피하기. 밝고 통풍 잘 되는 옷 착용.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선풍기, 에어컨 적극 활용. 매일 아침 기상정보 확인하고 일정 조절하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온열질환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특히 시니어 여러분은 더위에 강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오늘도 백세정보연구소와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